와, 아니 나도 못 찾은 건데 대체 어디서 배운 거야? 이리 와. 당장 씻어야겠어. 여기 남미의 매력적인 여성이 한국 남자의 손기술을 보더니 빨리 씻으라며 샤워실로 밀어넣고 있는데요. 그러곤 자연스럽게 그녀도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 남자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얼굴이 달아오른 채 뛰어나오는데요. 대체 이건 무슨 상황일까요? 그리고 그녀는 한국 남자의 어떤 손기술에 그렇게 놀랬던 걸까요? 그녀에게 직접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 블라썸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루시아입니다. 콜롬비아 보고타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평범하면서도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저희 집은 언제나 웃음소리로 가득했거든요. 아버지는 보고타에 있는 꽤 유명한 기업에서 엔지니어로 일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나가셔서 저녁 늦게 돌아오시는 바쁜 분이셨지만 집에 계실 때는 항상 저와 어머니를 웃게 만드셨어요. 특히 아버지의 장난스러운 농담은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요리를 하고 계시면 뒤에서 살그머니 다가가서 깜짝 놀래키시곤 했어요. 그러면 어머니는 또 시작이네 라며 웃으시면서도 기뻐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마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셨어요. 정말 밝고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제가 일어나면 어머니의 콧노래가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커피 향과 함께 들려오는 그 멜로디는 지금도 제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루시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자 라고 말씀하시며 제 이마에 뽀뽀를 해주셨어요. 부모님이 어떻게 만나셨는지는 자주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대학교 도서관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서로 첫눈에 반했다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공과대학에서 공부하고 계셨고 어머니는 교육학과 학생이셨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말을 걸었는데 너무 긴장해서 책을 떨어뜨렸다고 해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어머니가 웃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 결혼으로 이어졌고 그 사랑의 결실이 바로 저였어요. 어린 시절 제 기억 속 저희 집은 정말 따뜻했습니다. 매일 저녁 식탁에 앉으면 아버지는 회사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들려주셨어요. 어머니는 학교에서 만난 귀여운 아이들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저는 그런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밥을 먹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때로는 아버지가 어머니 손을 잡고 춤을 추시기도 했어요. 그러면 저도 따라서 춤을 췄습니다. 주말이면 가족 나들이를 자주 갔어요. 보고타 시내로 나가서 공원을 산책하거나 가끔은 조금 멀리 있는 호수까지 가서 피크닉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어머니는 꽃 이름들을 알려주셨어요. 그런 평범한 일상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모릅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어머니가 항상 간식을 준비해두고 계셨어요. 따뜻한 우유와 함께 나오는 수제 쿠키의 맛은 정말 달콤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숙제하는 동안 옆에 앉아서 채점을 하시거나 다음날 수업 준비를 하셨어요. 가끔 제가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루시아는 정말 똑똑한 아이야 라고 칭찬해 주시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하지만 이런 행복한 시간들은 영원하지 않았어요. 제가 중학교에 입학하던 해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날은 정말 평범한 토요일이었어요. 부모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시던 장보기를 위해 함께 나가셨습니다. 저는 집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고 부모님이 돌아오시면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저녁 시간이 되어도 부모님이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늦어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가끔 마트에서 지인을 만나면 이야기를 나누시곤 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더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조금씩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집 전화가 울렸어요. 수화기를 들자마자 들려온 것은 경찰관의 목소리였습니다. 혹시 마르케스 씨 따님이신가요? 지금 병원으로 와주세요. 그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바로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와 함께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분의 표정만 봐도 좋지 않은 소식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님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은 의식을 잃으신 상태이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녁에 맛있는 거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며 웃으셨던 분이 어떻게 갑자기 세상을 떠나실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관으로부터 사고 경위를 들었어요. 부모님이 장을 보고 귀가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갑자기 돌진한 차량에 치였다고 했습니다. 그 차량의 운전자도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고 했어요. 원망할 대상조차 사라진 상황이었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가 의식을 되찾으셨을 때
아버지의 모습은 제가 아는 그분이 아니었어요. 눈빛에서 생기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 내내 아버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멍하니 앉아서 어딘가를 바라보고만 계셨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후부터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아버지는 회사에 사직서를 내셨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서 술만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밤에는 어머니 이름을 부르며 우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항상 들리던 웃음소리와 대화 소리가 사라지고 무거운 침묵만이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어머니의 콧노래는 들리지 않았고 저녁 식탁도 조용하기만 했어요. 아버지와 저는 서로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도 집중이 안 됐어요. 친구들은 저를 위로해 주려고 했지만 그 어떤 말도 제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들도 저를 배려해 주셨지만 저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힘들었어요. 집에 돌아가면 술에 취한 아버지가 어머니 사진을 보며 혼자 중얼거리고 계셨거든요. 그런 날들이 몇 달 동안 계속됐습니다. 저는 점점 아버지와 거리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따뜻하고 재미있던 아버지는 어디 가고 이제는 술에 의존하며 무기력하게 지내시는 모습만 보였거든요. 어린 마음에 두려움도 생겼습니다. 아버지마저 저를 떠날까봐 걱정이 됐어요. 하지만 어느 날 갑작스럽게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고에 대한 정밀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조사에서는 단순한 교통사고로 처리됐지만 차량에 대한 정밀 검사를 해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사고의 원인은 운전자의 과실이 아니라 차량의 브레이크 결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브레이크 시스템에 제조상 결함이 있어서 급정거가 불가능했다고 했어요. 즉, 운전자도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였던 것이죠.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원망할 대상이 사라진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분노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갑자기 술을 끊으셨어요. 그리고 어디서 구해왔는지 낡은 공구함을 들고 나타나셨습니다. 밤마다 마당에서 이상한 일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버지가 뭘 하시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고 보니 폐차장에서 가져온 오래된 자동차 부품들을 분해하고 조립하고 계시더라고요. 손에는 항상 기름이 묻어 있었고 옷에는 검은 얼룩들이 생겼습니다. 밤늦게까지 무언가를 연구하시는 모습이었어요. 아버지의 이런 변화가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회사도 그만두고 술만 드시던 분이 갑자기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하신다는 게 신기했어요. 하지만 조금씩 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에야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브레이크 시스템을 연구하고 계신 거였습니다. 어머니를 잃게 한 그 결함을 직접 파헤치고 계셨던 것이죠. 아버지는 엔지니어 출신이시니까 기계에 대한 이해가 있으셨어요. 그 지식을 바탕으로 왜 브레이크가 고장났는지,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을 예방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계셨습니다. 생활비는 정말 빠듯했어요. 아버지가 회사를 그만두시면서 수입이 없어졌거든요. 저축해둔 돈으로 겨우겨우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버지는 자동차 연구를 멈추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욱 열심히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굳이 그런 힘든 일을 하시는지, 어머니가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시는지 의문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단순히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고 계신 거였어요. 어느 날 밤, 아버지가 작업하시는 모습을 몰래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브레이크 부품을 들여다보시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된다 고 혼잣말을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복수나 원망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일로 승화시키고 계신 거였어요. 그 이후로 아버지를 보는 제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무기력하게 술에 의존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비록 생활은 어려웠지만 아버지의 눈빛에는 다시 살아있는 생기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어렴풋이 느꼈어요. 아버지의 이런 결심이 단순히 아버지만의 일이 아니라 언젠가는 제 인생에도 큰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정말로 몇 년 후 그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직 그런 미래를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그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아버지를 지켜보면서 저희 가족에게도 다시 희망이 생기고 있다는 걸 느낄 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자동차 연구에 몰두하시면서 저희 생활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고등학생이 된 저에게는 새로운 고민이 생겼어요. 사춘기라는 게 참 복잡한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버지와 함께 있는 시간이 좋았을 텐데, 이제는 왠지 어색하고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아버지는 여전히 마당에서 자동차 부품들과 씨름하고 계셨습니다. 손에는 항상 기름때가 묻어 있었고, 작업복은 온갖 얼룩으로 더러워져 있었어요. 처음에는 아버지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신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부끄러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을 때가 제일 민망했어요. 깔끔하게 정장을 입고 출근하시는 다른 아버지들과 달리 저희 아버지는 항상 기름 냄새가 나는 작업복을 입고 계셨거든요. 친구들이 루시아 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이야? 라고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곤란했습니다. 예전에는 자랑스럽게 엔지니어셔 라고 말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제 마음을 모르시는 건지 아버지는 여전히 자신의 연구에만 집중하셨어요. 저와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아침에 학교 갈 때 잘 다녀와 라고 인사하시는 것 외에는 거의 말씀을 나누지 않았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도 서로 말없이 밥만 먹고 아버지는 곧바로 다시 작업을 하러 나가셨습니다. 이런 상황이 몇 개월 동안 계속되다가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친한 친구 마리아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루시아, 혹시 너희 아버지 요즘 어디서 일하시는지 알아? 저는 무슨 뜻인지 몰라서 왜?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말한 것은 정말 예상치 못한 것이었어요. 어제 엄마랑 시장 갔다가 봤는데 너희 아버지가 동네 카센터에서 일하시더라.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버지가 집에서 자동차 연구만 하시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정비소에서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확인해보니 정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며칠 전부터 마을 입구에 있는 작은 카센터에서 일을 시작하신 거였어요. 아마 생활비가 부족해서 그런 결정을 하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 사실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한때 대기업에서 엔지니어로 일하셨던 아버지가 이제는 허름한 정비소에서 기름때 묻은 옷을 입고 일하신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춘기였던 저에게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부끄러웠어요. 친구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버지와 더욱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인사도 대충 하고 저녁에도 빨리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버지가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하고 끝냈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미안했지만 동시에 원망스러운 감정도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집중이 안 됐어요. 수업 시간에도 자꾸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왜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정말 생활이 그렇게 어려웠을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친구들과 있을 때도 혹시 누군가 아버지 이야기를 꺼낼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어느 날은 정말 화가 나서 아버지에게 따졌어요. 왜 카센터에서 일한다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담담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알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그 말이 더욱 속상했어요. 제 감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 이후로는 아예 대화가 없어졌습니다. 저는 학교가 끝나면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늦게 집에 들어갔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카센터에서 일하시고 집에 오셔서도 자동차 연구를 계속하셨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마치 남처럼 지냈어요. 이런 상황이 1년 넘게 계속됐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대학 진학 문제를 고민해야 했는데 아버지와 상의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성적은 나쁘지 않았지만 등록금 문제가 걱정됐습니다. 아버지의 수입만으로는 대학 등록금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차라리 독립해서 스스로 살아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고 야간 대학이라도 다니면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아버지와 이렇게 어색하게 지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대학 원서 접수를 앞둔 어느 저녁, 저는 용기를 내어 아버지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빠, 저 이제 혼자 살아보고 싶어요. 독립하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놀라신 것 같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내가 원한다면. 그런데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방문을 두드리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루시아, 나와서 이야기 좀 하자. 아버지 손에는 술 한 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술을 끊으셨는데 정말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었어요. 거실에 앉아서 아버지는 조용히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잘 됐다.
나도 이제 말 좀 해보자.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거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어진 아버지의 이야기는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루시아야, 아빠가 그동안 너한테 소홀했던 것 같다. 아버지는 잔을 기울이시며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사고 이후에 정말 많이 힘들었어. 내 엄마를 잃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겠더라.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누군가를 저주하고 원망했어. 왜 하필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 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해지는 게 보였어요. 매일 밤 술을 마시면서 세상을 원망했지. 그 운전자를, 그 차를 만든 회사를, 심지어 하늘까지도 저주했어. 하지만 브레이크 결함이라는 조사 결과를 알게 된 후 아버지의 마음이 바뀌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운전자도 피해자였다는 걸 알고 나니까 원망할 대상이 사라지더라. 그때 깨달았어.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게 내 엄마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 같다고. 그래서 자동차 연구를 시작하신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집에서 혼자 공부하셨지만 실제 경험이 필요하다고 느끼셔서 카센터에서 일을 시작하신 거였어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루시아. 이 일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있어. 어떻게 하면 안전한 차를 만들 수 있는지,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아버지의 진심을 듣고 나니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체면이나 세상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어머니를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그런 아버지를 부끄러워했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미안해, 아빠.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몇 년 동안 쌓였던 오해와 원망 그리고 미안함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제가 정말 철없었어요. 아빠가 이런 마음으로 일하고 계시는 줄 몰랐어요. 아버지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빠도 미안하다. 내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 이렇게 큰 아이가 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지 않았던 건 아닌데 용기가 없었나 봐. 그날 밤 저희는 정말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아버지는 그동안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저는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가 끝날 무렵 저는 갑자기 결심이 섰습니다. 아빠, 저도 자동차를 공부하고 싶어요. 아버지는 깜짝 놀라셨어요. 정말이냐? 네, 정말입니다. 아빠가 하시는 일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사실 그 전까지는 자동차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를 잃게 한 그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일,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 이후로 저는 자동차공학과 진학을 목표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제 결정을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기초적인 자동차 지식들을 가르쳐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카센터에 가서 실제 작업도 지켜봤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공구 이름부터 시작해서 엔진 구조, 브레이크 시스템까지 배워야 할 게 너무 많았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고 저도 열심히 따라갔습니다. 특히 브레이크 시스템에 대해서는 정말 자세히 배웠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 저는 무사히 자동차공학과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등록금은 아버지가 카센터에서 버신 돈과 제가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합쳐서 마련했어요. 쉽지 않았지만 목표가 분명하니까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대학교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론 수업뿐만 아니라 실습도 열심히 참여했어요. 방학 때는 아버지와 함께 카센터에서 일하면서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대학 교수님들도 제가 실무 경험이 많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졸업을 앞두고 아버지와 상의해서 저희만의 카센터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일하던 곳에서 독립해서 작은 가게를 차린 거예요. 마르케스 카센터라는 간판을 달고 아버지와 저 두 사람이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도 저희를 믿고 차를 맡기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실력과 경험 그리고 제가 대학에서 배운 최신 지식을 합치니까 정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어요. 특히 복잡한 고장이나 원인을 찾기 어려운 문제들을 잘 해결했습니다. 아버지는 오랜 경험으로 문제를 빠르게 파악하셨고 저는 이론적 지식으로 정확한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점점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들이 늘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를 차를 고치는 효녀라고 불렀어요. 여자가 자동차 정비 일을 한다는 게 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런 시선들이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컸어요. 몇 년 동안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일에서도 생활에서도 좋은 파트너가 되었어요.
어머니를 잃은 아픔은 여전했지만 그 아픔을 의미 있는 일로 승화시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의 무게는 정말 냉정했어요. 아버지가 점점 나이가 드시면서 체력적으로 힘들어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기간 몸을 혹사하신 탓에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특히 허리와 무릎이 많이 아프셨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의사 선생님이 무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쉽게 일을 그만두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어 라고 말씀하시며 계속 일하려고 하셨어요. 저는 그런 아버지가 걱정됐지만 강제로 말릴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몇 개월 후 아버지는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카센터 일을 줄이시게 됐어요. 대부분의 작업을 제가 혼자 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그동안 아버지에게 배운 것들이 많은 도움이 됐어요. 혼자서 카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체력적으로도 힘들었고 모든 책임을 혼자 져야 한다는 부담감도 컸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시작하신 일을 계속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저를 믿고 차를 맡겨주시는 것도 보람이었어요. 그렇게 몇 달을 혼자 버텨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상한 차 한 대가 들어왔어요. 고객이 시동이 안 걸린다고 가져온 차였는데 아무리 봐도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배터리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전압도 정상이고 연결 상태도 깨끗했어요. 그 다음에는 연료 펌프를 점검했는데 이것도 문제 없었습니다. 점화 플러그도 새 것처럼 깨끗했고 퓨즈들도 모두 정상이었어요. 정말 답답했습니다. 오전 내내 그 차와 씨름했지만 원인을 찾을 수 없었어요.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계속 차 밑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확인해봤습니다. 손에는 기름때가 묻고 옷도 더러워졌는데 진전이 없었어요. 이런 일은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전기 계통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연료 라인도 분해해서 살펴봤습니다. 심지어 ECU까지 확인해봤는데도 이상이 없었어요.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계셨다면 금방 해결하셨을 텐데 저 혼자서는 도무지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구리스통 옆에 털썩 주저앉아서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고객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내일 다시 해봐야겠다고 말씀드려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카센터 문이 열리더니 낯선 남자가 들어왔어요. 키가 크고 말끔한 셔츠를 입은 외국인이었습니다. 얼굴을 보니 동양인인 것 같았는데 일본 사람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어눌한 스페인어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 남자는 길을 묻고 있었어요. 시내로 가는 방향을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평소라면 친절하게 설명해드렸을 텐데 그날은 정말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짜증이 섞인 말투로 대충 방향만 가르쳐줬습니다. 빨리 가라는 식으로 손짓도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정말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몸을 돌리는데 발이 미끄러진 거예요. 바닥에 기름이 묻어 있었거든요. 균형을 잃으면서 옆에 있던 구리스통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통이 넘어지면서 안에 들어있던 찐득한 기름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최악인 것은 그 기름이 고스란히 남자에게 쏟아진 거였습니다. 말끔했던 셔츠와 바지가 순식간에 검은 기름으로 범벅이 됐어요. 저도 넘어지면서 온몸이 기름투성이가 됐습니다. 정말 부끄럽고 당황스러웠어요. 그 남자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란 것 같았지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괜찮냐고, 다치지 않았냐고요. 한국식 영어였는데 발음이 귀여웠습니다. 그제서야 한국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저는 정말 미안했지만 동시에 짜증도 났습니다. 하루 종일 차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었는데 이런 일까지 생긴 거거든요. 최악이라고 투덜거렸는데 그 남자는 부드럽게 웃더라고요. 화낼 법도 한데 전혀 화내지 않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남자가 갑자기 제가 고생하고 있던 차를 보더니 뭔가 알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배선 문제가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제가 못 찾은 문제를 길 가던 사람이 한눈에 안다는 게 말이 되나요? 처음에는 그냥 아는 척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말렸어요. 위험하니까 만지지 말라고요. 하지만 그 남자는 정말 확신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군대를 다녀왔다고 운전병이었다고 설명해줬어요. 이런 문제를 자주 겪어봤다고 하더라고요. 반신반의하면서 지켜보는데 그 남자의 손놀림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마치 수년간 정비 일을 해온 사람처럼 능숙하게 차 밑으로 들어가더니 정확한 부위를 찾아갔어요. 저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습니다. 몇 분 후에 나와서는 시동을 걸어보라고 하더라고요. 반신반의하면서 시동키를 돌렸는데
정말 믿을 수 없게도 한 번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하루 종일 씨름했던 문제가 몇 분 만에 해결된 거예요. 어떻게 한 거냐고 물어봤더니 배선 연결 부위에 접촉 불량이 있었다고 설명해줬습니다. 습기 때문에 부식이 생겨서 전기가 제대로 통하지 않았던 거라고요. 정말 간단한 문제였는데 제가 찾지 못했던 거였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둘 다 기름 범벅이 되어 있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그 남자는 깨끗했던 옷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정말 죄송했어요.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카센터 뒤쪽에 있는 제 숙소로 데려갔어요. 샤워를 하고 옷도 갈아입으라고 했습니다. 구리스는 보통 비누로는 잘 안 빠지거든요. 특별한 세제를 써야 해요. 그런 것들을 다 챙겨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웃긴 일이 일어났어요. 콜롬비아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함께 씻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당연하게 샤워실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 남자가 완전히 기겁을 하더라고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콜롬비아에서는 이런 게 자연스러운 거냐고 물어보는데 그 당황한 표정이 너무 귀여웠습니다. 그제서야 한국과 콜롬비아의 문화 차이를 깨달았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게 흔한 일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나왔어요. 그 남자가 정말 부끄러워하면서도 고마워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서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제서야 제대로 된 대화를 할 수 있었어요. 그 남자의 이름은 박성호였고 한국에서 IT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라고 했습니다. 성호 씨는 정말 흥미로운 사람이었어요. 한국에서 군복무를 할 때 운전병으로 근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각종 차량 정비를 직접 했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해 어느 정도 아는 게 있다고 설명해줬습니다. 겸손하게 말했지만 실력은 정말 대단했어요. 특히 제가 겪었던 문제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줬습니다. 한국 군대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자주 발생했다고 해요.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 전기 계통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차들은 이런 문제가 많이 개선됐지만 오래된 차들은 여전히 그런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성호 씨와 이야기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한국의 자동차 기술에 대해서도 들었고 군대 이야기도 재미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차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콜롬비아는 그냥 여행 차 온 거라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휴가를 내고 남미 여행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페루에서 시작해서 볼리비아 그리고 콜롬비아까지 온 거라고 했어요. 다음에는 브라질로 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재미있는 대화를 나눠본 것 같았습니다. 특히 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정말 신났어요. 아버지 외에는 이런 깊은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었거든요. 성호 씨도 저와 대화하는 걸 즐거워하는 것 같았어요. 여행 중에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보통은 관광지나 호텔에서만 시간을 보내는데 현지 사람과 이렇게 깊은 이야기를 나눈 건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면서 성호 씨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됐어요. 정말 신중하고 차분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말하는 것도 조리 있게 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도 깊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만난 남자들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콜롬비아 남자들은 대부분 겉모습에만 관심이 있고 여자를 대할 때도 가벼운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성호 씨는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고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관심을 보여줬어요. 특히 아버지와 제가 함께 카센터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 정말 감동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도 부모님과 함께 일하는 경우가 있지만 특히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서 하는 일이라니 정말 멋있다고 칭찬해줬습니다. 어느새 밤이 깊어졌어요. 성호 씨는 숙소를 찾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늦은 시간이라 마땅한 곳을 찾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하룻밤 머물다 가라고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괜찮다고 사양하더라고요. 낯선 사람의 집에서 자는 건 부담스럽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심으로 괜찮다고 오히려 도움을 받은 게 저라고 하니까 결국 수락했어요. 그리고 농담처럼 숙박비도 아낄 수 있어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여행하면서 돈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다고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런 솔직한 모습도 마음에 들었어요. 늦은 밤, 아버지가 돌아오셨을 때 성호 씨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 조금 놀라신 것 같았지만 제가 설명드리니까 고마워하셨어요. 특히 제가 해결하지 못한 차 문제를 도와줬다고 하니까 정말 감사해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성호 씨가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신기했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서로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손짓 발짓으로 설명하면서 웃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고 짜증났던 기분이 완전히 날아갔어요. 우연한 만남이었지만 정말 특별한 하루가 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랜만에 제가 환하게 웃는 모습을 봤다고, 그 남자 덕분인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아버지가 카센터를 지키시겠다고, 저는 성호 씨에게 콜롬비아 구경을 시켜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그 말씀이 저에게는 정말 큰 의미였어요. 아버지가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신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호 씨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기대감도 생겼어요. 바로 그 순간부터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제 인생에 정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거라는 것을요. 구리스 범벅으로 시작된 어수선한 만남이 이렇게 특별한 인연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성호 씨와 함께 보낸 그 며칠은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카센터를 맡아주시겠다고 하신 덕분에 저는 마음 편히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었어요. 사실 저도 콜롬비아 관광지를 제대로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동안 공부와 일에만 매달려 살았으니까요. 첫 번째로 간 곳은 보고타 시내에 있는 황금박물관이었습니다. 성호 씨는 콜롬비아의 역사에 정말 관심이 많았어요. 박물관을 둘러보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저도 몰랐던 것들이 많았습니다. 함께 설명을 듣고 배우는 기분이었어요. 특히 황금 공예품들을 보면서 감탄하는 성호 씨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점심은 전통 음식점에서 먹었어요. 아이아코라는 닭고기 수프를 주문했는데 성호 씨가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라며 신기해했습니다.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니 제가 더 기뻤어요. 그리고 저에게 한국 음식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김치나 불고기 같은 음식들 말이에요. 오후에는 몬세라테 산에 올라갔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서 보고타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성호 씨도 계속 사진을 찍으면서 감탄했습니다. 저도 이런 풍경을 이렇게 자세히 본 건 처음이었어요. 평소에는 일에만 바빠서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거든요. 산 위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때 성호 씨가 정말 인상 깊은 말을 했어요. 콜롬비아가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인 줄 몰랐다고, 특히 사람들이 따뜻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제가 살고 있는 나라가 새롭게 보였습니다. 둘째 날에는 조금 멀리 나가서 커피 농장을 방문했어요. 콜롬비아 하면 커피를 빼놓을 수 없죠. 농장 주인 아저씨가 직접 커피 재배 과정을 설명해 주셨는데 성호 씨가 정말 열심히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커피를 좋아한다고, 이렇게 직접 농장을 보는 건 처음이라고 했어요. 커피 체험도 했습니다. 직접 커피 열매를 따고 가공하는 과정도 봤어요. 갓 볶은 커피 원두로 내린 커피를 마셨는데 정말 향이 달랐습니다. 성호 씨는 이런 커피를 한국에서도 마실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농장에서 파는 원두를 조금 사서 선물로 드렸습니다. 셋째 날에는 정글 투어를 갔어요. 보고타에서 차로 몇 시간 가면 열대우림 지역이 나옵니다. 가이드와 함께 정글을 걸으면서 각종 식물들과 동물들을 봤어요. 성호 씨는 도시에서만 살아서 이런 자연환경을 접해본 적이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특히 형형색색의 새들을 보면서 정말 신기했어요. 앵무새나 큰부리새 같은 것들 말이에요. 저도 이런 걸 이렇게 가까이서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좋아했어요. 그 순간들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정글에서 하룻밤을 묵었는데 밤에 들리는 자연의 소리들이 신기했어요. 벌레 소리, 개구리 소리, 새 소리가 어우러져서 만드는 자연의 오케스트라 같았습니다. 성호 씨와 함께 별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때가 가장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넷째 날에는 다시 보고타로 돌아와서 구시가지를 구경했습니다. 라칸델라리아 지역의 알록달록한 건물들과 거리 예술가들의 공연을 봤어요. 성호 씨는 거리 음악가들의 연주를 들으면서 정말 감동받는 것 같았습니다. 살사 음악에 맞춰 춤추는 사람들을 보면서 신기했어요. 그래서 저도 용기를 내서 성호 씨에게 춤을 가르쳐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금방 따라했어요. 비록 서툴렀지만 함께 춤을 추는 게 정말 즐거웠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박수를 쳐주고 응원해줬어요. 저녁에는 노을이 지는 광장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늘이 온통 주황빛으로 물들면서 정말 아름다웠어요. 성호 씨도 이런 노을은 처음 본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노을과는 색깔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 며칠 동안 성호 씨와 함께하면서 정말 많은 걸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성호 씨는 제가 지금까지 만난 남자들과 완전히 달랐어요. 콜롬비아 남자들은 대부분 겉모습에만 관심이 있고 여자를 대할 때도 가벼운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성호 씨는 정말 진중하고 세심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을 진지하게 들어주고 제 생각을 존중해줬어요. 그리고 단순히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카센터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도 정말 멋있다고 칭찬해줬어요. 또한 성호 씨는 정말 배려심이 깊었습니다. 제가 피곤할까봐 중간중간 쉬자고 하고 제가 원하는 걸 물어보고 항상 제 기분을 살펴줬어요. 이런 세심한 배려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정말 새로웠습니다. 무엇보다 성호 씨와 함께 있으면 제가 정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동안 공부와 일에만 매달려 살면서 잊고 있었던 감정들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웃음도 많아지고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날 밤, 저는 정말 큰 용기를 냈습니다. 성호 씨에게 제 마음을 고백한 거예요. 사실 며칠 동안 계속 고민했었거든요. 이런 감정이 사랑인지 아니면 단순한 호감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성호 씨와 함께 보낸 시간들을 돌이켜보니 확실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나 당신을 좋아한다고, 사랑한다고요. 성호 씨도 같은 마음이었다고 고백해줬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특별한 느낌이 있었다고, 며칠 동안 함께하면서 그 감정이 확실해졌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기뻤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처음으로 서로를 완전히 느꼈습니다. 처음이었지만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자연스럽고 아름다웠습니다. 성호 씨도 저를 정말 소중하게 대해줬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로 살아있다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너무 짧았어요. 성호 씨는 이미 정해진 일정에 따라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공항에 배웅을 갔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거든요. 성호 씨도 정말 아쉬워했습니다. 좀 더 오래 있고 싶지만 회사 일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꼭 연락하겠다고,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렇게 장거리 연애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영상통화를 했어요. 시차 때문에 저는 새벽에, 성호 씨는 저녁에 통화했습니다.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고 보고 싶다는 말을 주고받았어요. 편지도 자주 주고받았습니다. 이메일로도 보내고 실제 편지도 우편으로 보냈어요. 성호 씨가 보낸 한국 엽서들을 받으면 정말 기뻤습니다. 한국의 사계절 풍경이나 전통 건물들의 사진이 담긴 엽서들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의 벽이 높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성호 씨의 부모님이 문제였어요. 아들이 외국 여자와 사귄다는 사실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콜롬비아라는 나라에 대해 좋지 않은 선입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았어요. 성호 씨가 부모님께 저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처음 반응이 좋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너무 멀리 있는 사람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데 어떻게 제대로 된 연애를 할 수 있겠냐고 하셨다고 해요. 저희 쪽 상황도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오랜 기간 무리하신 탓인지 허리와 무릎이 많이 아프셨고 게다가 다른 건강 문제도 생겼습니다. 병원비가 점점 늘어났어요. 저는 아버지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거리를 늘려야 했습니다. 카센터 일 외에도 다른 정비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하루에 12시간 이상 일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당연히 성호 씨와 통화할 시간도 줄어들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성호 씨가 정말 고마운 일을 해줬습니다. 자신의 월급 일부를 콜롬비아로 보내준 거예요. 아버지 치료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콜롬비아 화폐로는 꽤 큰 액수였어요. 그 돈으로 아버지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정말 고마워하셨어요. 따지면 멀고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도움을 준다니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성호 씨의 부모님께 알려지면서 상황이 더 복잡해졌어요. 성호 씨의 어머니가 정말 화를 내셨다고 합니다. 그 여자가 우리 아들을 이용하는 거 아니냐, 돈을 보내라고 요구한 거 아니냐고 하셨다고 해요. 사실 저는 성호 씨에게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아프다는 이야기는 했지만 도움을 요청한 건 아니었어요. 성호 씨가 자발적으로 도와준 거였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성호 씨도 부모님과 많이 갈등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결정한 일이라고, 루시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쉽게 이해해 주시지 않았다고 해요. 가족 간의 갈등 때문에 성호 씨도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저도 정말 괴로웠어요. 성호 씨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가족 갈등을 일으키게 된 것 같아서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헤어지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 마음을 성호 씨에게 털어놨더니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어려움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포기하지 말자고 다독여줬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리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 횟수도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일에 바빠서, 성호 씨는 가족 갈등과 회사 일 때문에 여유가 없었습니다. 영상통화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성호 씨로부터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보냈으니 한국으로 와달라는 거였어요. 이제 진짜로 싸워봐야 할 시간이 온 것 같다고 부모님께 직접 인사드리고 오해를 풀어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고민됐어요. 한국까지 간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질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더 복잡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아버지를 혼자 두고 갈 수도 없었고요. 하지만 동시에 이 관계를 포기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성호 씨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함께 미래를 그려보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성호 씨로부터 비행기 티켓을 받고 난 후 며칠 동안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요? 아버지의 건강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셨는데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었어요. 게다가 카센터 운영도 제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호 씨와의 관계를 포기할 수도 없었어요. 그분은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올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새우면서 고민했습니다. 성호 씨에게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너무 급작스러운 결정을 내릴 수는 없었거든요. 성호 씨도 이해해 주시면서 충분히 생각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제 고민을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평소보다 더 자주 제 얼굴을 들여다보시고 밤늦게까지 일하는 제 모습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셨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으셨어요.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상의를 받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날 저녁 카센터 일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드렸어요. 성호 씨가 한국으로 와달라고 했다는 것, 하지만 아버지를 혼자 두고 갈 수 없다는 것을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커피 잔을 천천히 내려놓으시고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 눈빛에는 깊은 이해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하신 말씀은 정말 예상치 못한 것이었어요. 아빠는 엄마 그림자만 차만 봤는데 이제는 내가 인생을 봐야 할 때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깊이 찔렀습니다. 중학교 때 어머니를 잃고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았던 그 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느낌이었어요. 아버지가 저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라고 허락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걱정과 부담을 안고 살았는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간 못난 아비 때문에 고생 많았다고, 이제는 아빠 걱정 말고 제 행복을 쫓으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았는데 정말 거칠고 뜨거웠어요. 수십 년간 일하시면서 생긴 굳은 살과 상처들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그 손에는 아버지의 평생이 담겨 있었고 저에 대한 무한한 사랑이 전해졌어요. 아버지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정말 많이 방황했지만 저 때문에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제 길을 찾아 나서야 할 때라고, 그것이 어머니가 원하시는 일이기도 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기쁨과 슬픔, 감사와 걱정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아버지의 허락을 받았지만 동시에 정말 혼자 두고 가도 될까 하는 걱정도 컸거든요. 하지만 아버지는 제 걱정을 알아차리시고 안심시켜 주셨어요.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고 카센터도 혼자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행복해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어요. 그 다음날 바로 성호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한국으로 가겠다고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성호 씨는 정말 기뻐하시면서 모든 준비를 도와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비자 준비부터 시작해서 한국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챙겨주셨어요. 한국의 날씨나 문화에 대해서도 미리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히 부모님을 만날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한국의 예의에 대해서도 자세히 가르쳐 주셨어요. 출발 준비를 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해외여행이었거든요. 지금까지 콜롬비아를 벗어나 본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지구 반대편까지 가게 된 거예요. 설레면서도 두려웠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셨어요. 한국은 예의를 중시하는 나라니까 항상 정중하게 행동하라고, 성호 씨 부모님께 좋은 인상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출발 전날 밤
아버지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아버지는 제게 어머니의 반지를 주시면서 이걸 끼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함께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용기를 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공항에 갈 때 아버지가 직접 배웅을 나와주셨습니다. 평소에는 감정 표현을 잘 안 하시는 분인데 그날은 정말 많이 우시더라고요. 저도 아버지와 헤어지는 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저를 격려해 주셨어요.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잘 될 거라고 믿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호 씨는 좋은 사람이니까 믿고 따라가라고 하시더라고요. 드디어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3시간이라는 긴 비행 시간이었어요. 창밖으로 콜롬비아가 점점 멀어지는 걸 보면서 정말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고향을 떠나는 아쉬움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교차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한국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성호 씨가 준비해준 한국 문화책도 읽고 간단한 한국어도 연습해봤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같은 기본적인 인사말들을 외웠습니다. 창밖으로 흘러내린 눈물이 고향의 햇빛처럼 반짝였어요. 어머니 생각도 많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아마 제 행복을 응원해 주셨을 것 같아요.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신기했습니다. 인천공항이 너무 크고 현대적이어서 놀랐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동양인이라는 것도 새로웠습니다. 콜롬비아에서는 동양인을 보기 힘들거든요. 성호 씨가 공항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몇 달 만에 다시 만나는 거였는데 영상통화로만 보다가 실제로 만나니까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눈이 마주치는 순간 두 사람 다 말없이 서로를 껴안았어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성호 씨의 부모님을 만나는 것이었어요. 성호 씨가 미리 많이 이야기해 두셨다고 했지만 여전히 저에 대한 시선이 좋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성호 씨 집에 도착했을 때 정말 떨렸어요. 한국의 아파트는 콜롬비아 집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새로웠어요. 부모님을 처음 뵀을 때는 정말 긴장됐습니다. 성호 씨 어머니는 저를 차갑게 바라보시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무표정하셨고요. 분위기가 정말 어색했습니다. 처음 몇 시간은 정말 어색하고 긴장된 분위기였습니다. 성호 씨 부모님은 저를 예의상 맞아주시긴 했지만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으시는 게 느껴졌어요. 특히 어머니는 제가 말할 때마다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아마 정말로 돈 때문에 성호 씨에게 접근한 건 아닌지 확인하려는 것 같았어요. 저는 미리 준비해간 작은 선물들을 드리면서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콜롬비아에서 가져온 커피 원두와 수공예품들이었어요. 하지만 받으시면서도 표정이 여전히 굳어 있으셨습니다. 성호 씨가 번역을 도와주시면서 저희 이야기를 전달했는데 처음에는 간단한 것들부터 시작했어요. 어떻게 자동차 공학을 공부하게 되었는지, 아버지와 함께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 등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성호 씨 아버지가 갑자기 날카로운 질문을 하셨어요. 정말로 성호에게서 돈을 받은 적이 있지 않냐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분위기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받았다고요. 하지만 제가 요청한 게 아니라 성호 씨가 자발적으로 도와주신 거라고 설명했어요. 그 대답을 듣고 어머니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역시 그랬다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저는 급하게 상황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저희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차근차근 말씀드리기 시작했어요. 먼저 아버지의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것부터 설명했습니다. 오랜 기간 무리하게 일하신 탓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고, 병원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셨습니다. 그때 저는 더 깊은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가족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어떤 아픔을 겪어왔는지를 솔직하게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어머니 이야기를 꺼냈어요. 제가 중학교 때 교통사고로 어머니를 잃었다는 것, 그 이후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어하셨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성호 씨가 번역해주시는 동안 부모님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브레이크 결함으로 인한 사고였다는 것, 그래서 아버지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자동차 연구를 시작하셨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그런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자동차 공학을 공부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믿지 못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야 했어요. 어머니를 잃고 난 후 저희 가족이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지, 아버지가 술에 의존하며 무너져 내렸던 시기가 있었다는 것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다시 일어서면서 카센터에서 일하게 된 과정, 저와 아버지가 어떻게 화해하게 되었는지도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 모든 과정이 쉽지 않았다는 것,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면서 더 가까워질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성호 씨와의 만남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구리스 사고로 시작된 우연한 만남이었지만 점점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외모나 경제적인 조건 때문이 아니라 진짜 마음이 통했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특히 성호 씨가 저를 어떻게 대해주셨는지, 얼마나 진심으로 저를 아껴주셨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콜롬비아 여행을 함께하면서 느꼈던 감정들 그리고 헤어질 때의 아쉬움도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돈을 보내주신 일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제가 먼저 요청한 게 아니라 성호 씨가 저희 상황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자발적으로 도와주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돈이 아버지 치료에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도 감사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야 성호 씨 어머니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눈시울이 촉촉해지시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는 줄도 모르고 오해했다고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하시면서 저를 꼭 껴안아 주셨어요. 그 순간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쌓였던 긴장과 걱정이 한순간에 풀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성호 씨 아버지도 미안했다는 표정으로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반대가 응원으로 바뀐 거예요. 성호 씨 어머니는 이런 귀한 아가씨를 아들이 놓치면 안 되겠다고 하시면서 결혼을 적극 찬성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무뚝뚝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특히 제가 자동차 일을 한다는 걸 알고 나서는 더욱 친근하게 대해주셨어요.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성호 씨도 정말 기뻐했어요. 부모님의 반대가 가장 큰 걱정이었는데 오히려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니까 모든 게 순조롭게 풀렸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콜롬비아에 계신 아버지였습니다. 결혼식에 참석하실 수 있을까 걱정됐거든요. 건강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셨는데 먼 길을 오실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성호 씨 부모님께서 정말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아버지를 한국으로 모셔오겠다고, 치료도 한국에서 받으시면 어떻겠냐고 하시더라고요. 한국의 의료 기술이 좋으니까 더 나은 치료를 받으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연락드려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워 하셨지만 제 결혼식에 꼭 참석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결국 오시기로 하셨습니다. 성호 씨 부모님이 모든 준비를 도와주셨어요. 아버지가 한국에 도착하셨을 때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몇 달 만에 만나는 거였는데 한국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오히려 신기해하시면서 한국의 발전된 모습에 감탄하셨습니다. 성호 씨 부모님과 저희 아버지가 처음 만나실 때는 정말 긴장됐어요.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른데 잘 지내실 수 있을까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우려와 달리 정말 잘 어울리셨습니다. 특히 자동차 이야기를 할 때는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서로 이해하시는 것 같았어요. 성호 씨 아버지도 차에 관심이 많으셨거든요. 두 분이 손짓 발짓으로 대화하시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성호 씨 어머니는 저희 아버지를 정말 잘 돌봐주셨어요. 한국 음식도 입맛에 맞게 해주시고 병원도 함께 다녀주셨습니다. 아버지도 성호 씨 부모님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결혼 준비는 정말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두 가족이 모두 도와주시니까 어려운 일이 없었어요. 특히 성호 씨 어머니가 한국 전통 예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많이 배웠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도 점점 적응이 됐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지만 성호 씨와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금방 익숙해졌습니다. 특히 한국어도 조금씩 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도 한국 생활을 좋아하셨습니다. 의료시설이 정말 좋아서 치료 효과도 빨랐어요. 그리고 한국의 자동차 기술을 직접 보시면서 정말 감탄하셨습니다. 이 나라는 기술이 정말 다르다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제안이 나왔습니다. 성호 씨 어머니가 아예 한국에서 함께 살자고 하신 거예요. 한국은 정말 좋은 나라고 병원도 잘 되어 있고 새 출발하기에 딱 좋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고민하시더니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라 기술이 정말 다르다고 여기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정말 한국과 콜롬비아 두 가족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한국에서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지만 성호 씨와 양가 부모님의 도움으로 점차 적응해갔어요. 특히 한국어 공부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대화는 할 수 있게 됐지만 복잡한 이야기는 아직 어려웠어요.
성호 씨와 저는 신혼생활을 시작하면서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함께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었어요. 성호 씨는 IT 회사에 다니고 계셨지만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많으셨거든요. 몇 달 동안 고민한 끝에 저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작은 카센터를 열기로 한 거예요. 성호 씨가 회사를 그만두고 저와 함께 자동차 정비 사업을 시작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지만 성호 씨의 확신에 찬 모습을 보고 용기를 냈어요. 자본금 마련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성호 씨가 그동안 모아둔 돈과 양가 부모님의 도움으로 작은 가게를 얻을 수 있었어요. 위치는 성호 씨 집 근처의 주택가였는데 주변에 카센터가 많지 않아서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가게 간판을 만들 때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어떤 이름을 지어야 할까 하다가 성호 씨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셨습니다. 헌커 모터스라고 하자는 거였어요. 한국의 헌과 콜롬비아의 커를 합친 이름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콜롬비아의 열정이 만난다는 의미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정말 마음에 드는 이름이었습니다. 저희의 사랑 이야기가 그대로 담긴 이름이었거든요. 간판을 다는 날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드디어 저희만의 공간이 생긴 거였습니다. 아버지도 정말 기뻐하셨어요. 한국에 오신 후 건강이 많이 좋아지셔서 저희 일을 도와주실 수 있게 되셨거든요. 한국의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으시니까 효과가 정말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활력을 찾으신 것 같았어요. 카센터 준비를 하면서 아버지가 한국의 자동차 기술에 정말 감탄하셨습니다. 콜롬비아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특히 전자 장비들이나 진단 도구들을 보시고는 정말 놀라워하셨습니다. 성호 씨도 아버지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어요. 군대에서 배운 기본적인 지식은 있었지만 실제 정비 경험은 부족했거든요. 아버지가 오랜 경험으로 터득한 노하우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한국과 콜롬비아 양쪽의 기술을 모두 배울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한국의 최신 기술과 아버지의 경험이 합쳐지니까 정말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전자 장비 사용법을 배우는 게 재미있었어요. 카센터를 열고 처음 몇 달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손님이 많지 않았거든요. 새로운 가게라 사람들이 믿고 맡기기를 망설였던 것 같아요. 게다가 제가 외국인이라는 것도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했어요. 한 분 한 분 정성껏 서비스해드렸고 정확한 진단과 꼼꼼한 수리로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특히 복잡한 문제들을 잘 해결해드리면서 점점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경험과 저희 이론적 지식 그리고 성호 씨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합쳐지니까 정말 좋은 시너지가 났습니다. 다른 곳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저희가 해결해드리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특히 제가 여성이라는 점이 오히려 장점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성 고객들이 편하게 느끼시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자동차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면 정말 좋아하셨어요. 몇 개월이 지나면서 단골 고객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기뻤어요. 한 분이 만족하시면 주변 분들께 추천해주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입소문의 힘이 정말 크다는 걸 느꼈어요. 1년 정도 지났을 때는 정말 바쁠 정도로 일이 많아졌습니다. 예약을 받고 일해야 할 정도였어요. 주변에서 한콜 정비소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더 큰 기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결혼한 지 1년 후 임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는데 성호 씨와 저 그리고 양가 부모님 모두 너무 기뻐하셨어요. 임신 기간 동안은 몸이 힘들어서 일을 많이 줄여야 했습니다. 성호 씨와 아버지가 대부분의 일을 맡아주셨어요. 특히 성호 씨가 정말 많이 배우셔서 이제는 혼자서도 대부분의 수리를 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정말 조심스럽게 지냈어요. 한국의 산부인과 시설이 정말 좋아서 안심하고 검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고 성호 씨가 항상 함께 다녀주셔서 든든했어요. 드디어 딸을 낳았을 때는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건강한 아기를 안아보니 눈물이 났어요. 성호 씨도 정말 기뻐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양가 부모님들도 너무 좋아하셨어요. 특히 저희 아버지가 손녀를 보시고 정말 감동하셨습니다. 어머니를 잃고 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손녀 바보가 되신 것 같았어요. 아기 이름을 정할 때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한국 이름과 스페인어 이름을 모두 고려해야 했거든요. 결국 소피아라고 지었어요. 한국어로도 예쁘고 스페인어로도 의미가 좋은 이름이었습니다. 아기가 조금 자라면서 정말 신기한 일들이 많았어요. 한국어와 스페인어를 동시에 배우는 거였습니다. 성호 씨와 시댁 식구들은 한국어로,
저와 아버지는 스페인어로 말을 걸었거든요. 소피아는 두 언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소피아의 돌잔치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한국 전통 방식과 콜롬비아 방식을 섞어서 했어요. 한복도 입히고 콜롬비아 전통 의상도 입혔습니다. 정말 귀여웠어요. 돌잡이를 할 때 정말 웃긴 일이 일어났어요. 소피아가 장난감 자동차를 제일 먼저 잡은 거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웃으면서 박수를 쳤어요. 아버지는 특히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피는 못 속인다고 차를 잡는 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를 잃게 한 자동차 사고로 시작된 저희 가족의 이야기가 결국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로 이어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마음속으로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제야 알겠다고. 사랑은 나라가 아니라 마음이 만드는 거라는 걸요.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지금의 저희 모습을 보시고 정말 기뻐하셨을 것 같았어요. 소피아가 자라면서 카센터에도 자주 데려갔어요. 아직 어리지만 자동차에 정말 관심이 많았습니다. 공구를 만지고 싶어하고 엔진 소리를 들으면 좋아했어요. 정말 아버지 말씀대로 타고난 것 같았습니다. 한국 생활도 이제 완전히 익숙해졌어요. 한국어도 많이 늘었고 한국 문화도 이해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을 많이 느꼈어요. 처음에는 외국인이라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이제는 저를 완전히 이웃으로 받아들여 주셨어요. 특히 카센터를 통해 많은 분들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축하해주는 진짜 이웃이 됐어요. 성호 씨와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결혼 전에는 사랑하는 연인이었다면 이제는 정말 든든한 동반자가 된 느낌이에요. 함께 일하고 함께 아이를 키우면서 더욱 끈끈해졌습니다. 특히 카센터 일을 하면서 성호 씨의 새로운 면을 많이 발견했어요. 정말 꼼꼼하고 책임감이 강한 분이셨습니다. 고객들도 성호 씨를 정말 신뢰했어요. 저보다 한국어를 잘하시니까 소통도 원활했고요. 아버지도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하셨습니다.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고 새로운 기술들을 배우시는 재미로 사시는 것 같았어요. 특히 한국의 젊은 정비사들과 교류하시면서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걸 좋아하셨습니다. 가끔 콜롬비아가 그리울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한국이 완전히 제 고향이 된 느낌이에요. 특히 소피아가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니까 더욱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콜 정비소도 점점 규모가 커졌어요. 직원을 한 명 더 고용하게 됐고 장비도 더 좋은 걸로 교체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았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콜롬비아에서 혼자 카센터를 운영하며 고생했는데 이제는 한국에서 가족과 함께 성공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니요. 어느 날 성호 씨가 말했어요. 저희의 이야기가 정말 특별하다고 이런 인연을 만들어준 그 구리스통에 감사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웃었습니다. 정말 그 사고가 없었다면 저희는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돌이켜보니 제 인생은 정말 자동차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어머니를 잃게 한 자동차 사고, 아버지와 함께 시작한 카센터, 성호 씨와의 만남, 그리고 지금의 한콜 정비소까지요. 한때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처럼 멈춰있던 제 인생이 이제는 멈출 줄 모르는 사랑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따뜻한 봄날, 한콜 정비소 앞에서 가족이 함께 웃고 있어요. 아버지는 손녀와 놀아주시고, 성호 씨는 차를 정비하고, 저는 고객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차 엔진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소리는 더 이상 사고의 굉음이 아닌 새로운 삶의 심장 소리였어요. 자동차 사고로 시작된 비극이 결국 한국의 손기술과 진심으로 완성된 사랑의 기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제 마음에는 감사가, 그리고 성호 씨의 품에는 평생의 약속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국경을 넘고 언어를 넘어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것이라는 걸요.